안녕하세요. 서초공공 프로젝트에 오신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 특강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제3탄 고등학교 생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선생님이 진짜 이런 순서대로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배정받은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가입은 안 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받은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고요. 예비 소집일이 있습니다. 보통 교과서도 받고 교복 여러 가지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때 뭘 주냐면 학교 소개 자료를 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일종의 그 소개 자료를 주는데 여기에 굉장히 귀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받아온 학교 소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해서 이것에 맞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신 등급 산출 방법도 알아볼 거고요. 우리 3월 25일에 있을 모의고사 일정까지 우리가 좀 전체적인 3월 준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의 교육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건 지금 이제 저희 학교 이제 학생들인데 보통 1학년들은 공통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보를 할 것이냐, 뭐 한문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밖에 없는데 보통 이런 교육 과정이 안내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2학년, 3학년에 가면 어떤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미리 아직은 잘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제1부 기억하나요? 그때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계획에 의거하면 자,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도 모두 다 교과 이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학교 교육과정 선택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교과 이수 기준 1과 2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과 이수 기준 1에서는 자, 탐구 부분에 사회 교과 중 3과목 플러스 과학 교과 중 3과목 또는 사회 교과 중 2과목 플러스 과학 교과 중 4과목 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생활교양 안에서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 이수 기준 2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학에서는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1과목, 과학에서는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또는 일반 선택 과목 2과목, 진로 선택 3과목, 사회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입니다. 두 개의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교육과정 선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이 정시에도 반영이 된다는 것이 작년 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성적을 정시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네, 서울대에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모두 교과 평가를 반영하겠다. 그러면서 과목 이수 평가 내용으로 자,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예시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공과대학을 평가할 때는 수학, 과학,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과대학을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를 하고 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과학 2 과목이 있습니다. 즉 물리학 2, 생명과학 2, 화학 2, 지구과학 2가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다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수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사회교과, 이수 현황을 고려한 평가인데 경제학부를 오는 학생들이 사회교과에서 뭘 하고 와야 될까요? 당연히 경제교과를 하고 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이수 현황을 살펴보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과목 이수 평가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취도 평가 내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수성을 평가하겠다. 그런데 단순하게 1등급, 2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A, B, C로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고려한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단순한 내신 등급이 아니라 A, B, C라고 하는 성취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입학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학교의 대표 동아리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어떤 다른 학교, 그러니까 서울고등학교의 동아리는 아니고요. 어떤 다른 학교의 동아리인데 이런 동아리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들어가고 싶어 있는 동아리를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는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어 했던 1순위 동아리에 되면 되게 좋겠지만 선배들과 함께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경쟁이 치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동아리를 미리 검색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 해놓으면 그래도 가고 싶은 동아리에 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교과 반영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자율 동아리는 이제 반영되지 않고 상설 동아리만 반영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설 동아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동아리를 검색해 보시고 꼭 1순위, 2순위, 3순위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진로 활동도 분석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보통 3월부터 12월, 즉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요.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있고 2학년과 같이 하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나 이거는 꼭 참가해 봐야지. 왜냐하면 전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신청자들만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 학과 체험도 내가 원하는 학과를 알아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 탐색, 대학 학과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가 관심이 가는 학과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이 가는 전공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주면 아무래도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학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에서는 각 학교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왜 12월에 보면 진로진학 컨설팅 12월에 하는 학교도 있고 사실 7월에 하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입시 정보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수상은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 예비고1 학생들부터는 사실 수상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근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탐색하고 탐구해보기 위해서 이런 대회에 나가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너무 많은 대회는 필요 없지만 이 대회는 나한테 좀 나의 역량을 어떻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참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문사회 계열로 구분을 해놓고 보면 왜 우리 UCC 대회, 우리 학생들 굉장히 영상에 익숙하잖아요. 이런 UCC 대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에세이 쓰기 대회 또는 백일장 또는 보고서 쓰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도전해 보길 바라고요.
뭐 과학에서는 발명 아이디어, 왜냐하면 우리가 4월에 과학의 달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미리부터 자기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수상에 대해서도 알고 가면 학교 생활이 조금 더 설계가 되는, 그리고 내가 이런 분야에 나의 역량을 테스트해보고 더 키워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학년들은 언제든지 그 여러 가지 방향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부의 마지막 강의는 사실 내신과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부담이 큰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신 등급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갈 건데, 이 내신 등급은 수능 등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4%, 그 다음에 2등급은 11%까지, 그리고 3등급은 23%까지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3등급까지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인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3등급 정도까지 서울에 있는 원하는 학교를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능도, 그 다음에 내신도 3등급대가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1, 2, 3등급을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신 등급이 실제 성적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생활기록부의 일부인데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석차 등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그래도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이죠. 계산고사는 2등급, 국어는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인데요. 이런 석차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단위수가 중요합니다. 이 단위수는 중학교랑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등학교는 단위수가 높은 과목일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모두 다 4단위입니다. 이 이야기는 400점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1단위이면 100점인데 4단위이면 400점입니다. 쉽게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 공부를 좀 잘해주고 석차 등급을 잘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 왜 국어, 수학, 영어의 중요성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단위수 잘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그런 학습의 분량들을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1부에서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교과도 예비 고1 학생들은 변한 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 학생부 반영 방법도 변한 것이 많습니다. 자, 고려대, 연세대, 성신여대 제가 3개 학교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3개 학교가 좀 차이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 안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점수와 석차 등급까지 기재된 교과입니다. 우리 앞장에서 기억나시죠?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2등급, 1등급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는데요. 이런 교과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수, 성취도미,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교과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A, B, C라고 하는 성취도만 나오거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도 성적을 산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다르죠. 반영 과목 A와 B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영 과목 A에서는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고 공통, 일반 선택, 진로의 비중도 다르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영 과목 B에서는 국영수, 사과 이외의 과목들은 감점 제도를 활용하겠다. 고려대랑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울대 교과이수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 안에서 이수 기준과 그리고 과목별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까지도 성적 산출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통, 일반 선택, 진로의 비중이 다르다.
그리고 반영 과목 A와 B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를 반영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른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1학기가 30% 반영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반영 비율을 나눠놓지 않고 모두 이렇게 고려대, 연세대처럼 100이라고 하는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학년별로 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에 따른 시험 비중 예인데요. 우리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4번의 시험을 1년 동안에 봤을 겁니다. 고등학교도 동일합니다. 고등학교도 동일한데요. 고등학교에서 학년별 가중치가 없다. 즉 100으로 반영한다 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시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냐면 1학년에서는 시험당 8.3%, 2학년도 8.3%입니다. 하지만 3학년은 1학기까지만 수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당 16.7%의 그 반영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학년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학년별 가중치가 있다. 1학년에 20%, 2학년에 40%, 3학년에 40% 반영하는 학교라면 1학년 때 시험은 시험당 5%, 2학년의 시험은 시험당 10%, 3학년 때 시험은 시험당 20%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즉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내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안 되겠나 봐 라고 생각하고서 시험을 확 버릴 것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 계속 발전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오는 학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반영 방법을 대학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왜 우리 진로 설계할 때 봤잖아요. 컨설팅 같은 부분 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3학년, 그러니까 중3 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인데 고등학교 오자마자 3월에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 바로 이 모의고사입니다. 올해는 3월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모의고사 성적표의 일부입니다. 정확하게는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원점수 부분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죠. 그래서 91점, 96점 다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렇게 잘하는 학생 것만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요? 이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사실 샘플로 있는 게 이 잘하는 학생 거여서 보여드리는 거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 관리의 중요성인데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어떤 얘기 했었냐면 1부, 2부 수능 최저에 대한 이야기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맞춰서 두 개 영역 합이 5등급이 되거나 7등급이 되거나 라고 하는 조건을 맞추면 합격의 퍼센트가 쑥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고3이 되기 전에는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사실 이 모의고사 성적을 관리해주면 굉장히 유용한데요. 자, 국어 칸에 이렇게 영역별 여러분들의 점수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득점과 전국 평균이 있잖아요. 득점과 전국 평균을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다 이렇게 전국 평균과 학생의 득점 그리고 내가 특히 어떤 부분을 못했는지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모의고사 성적표의 맨 아랫부분에 보면 바로 이렇게 문항에 따른 채점 결과와 정답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표의 2분의 1은 영역별 요 칸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꼭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B부터 E까지 나와 있는데 B는 정답률이 60%에서 80%가 되는 즉 쉬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A, B, C라고 하는 정답률은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맞아야만 하는 문항의 난이도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E는 뭐죠? 정답률이 20% 미만이죠. 즉 가장 어려운 문제. 국어로 따지면 3점짜리고요. 수학으로 따지면 4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즉 정답률이 2인 문제들을 얼마나 맞추느냐가 사실은 만점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본기를 탄탄하기 위해서는 A, B, C까지는 꼭 맞아야겠다. 그래서 그림에서 지금 보이시는 부분처럼 E가 틀린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공부를 더 하면 되거든요. 근데 B와 C가 틀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수가 많았다는 것이고 본인이 집중이 흐트러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완이 되지 않으면 수능에서 대박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대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 차곡차곡 그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수능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모의고사에 대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 또는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굉장히 성적 향상에 큰 기쁨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설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코로나로 집콕하면서 움츠러들고 조금 우울했던 기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분들 모두 다 떨쳐내고 활짝 웃으면서 새학년, 새학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드렸던 내용은요.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자료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받으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학년, 새학기 힘차게 우리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